예, 그럼 다음에는 4차 산업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분산 네트워킹의 방대한 연산 능력을 통해서 중앙 서버 없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검증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산된 공개 장부인 블록을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합의된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이것을 P2P 거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서 블록의 암호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어려운 고유의 연결되는 해시 값을 갖고 있어가지고 해킹이라든가 위변조가 사실상 어려운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 간에서의 서로 분산된 장부인 블록 간의 소유자 거래를 암호화된 블록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블록 간에 연결한 것이 연결을 우리가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을 연결했다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이 연결된 것을 갖다가 분산된 방식의 저장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융거래를 하나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은 한국은행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중앙에서 다 통제를 하는 이와 같은 금융거래 시스템인데 블록체인의 원리는 분산된 투명성이라든가 익명성의 보안의 원리에 따라서 분산된 신뢰 자기 조직화의 기술이 블록체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 장부 또는 분산 디지털 장부 또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분산 데이터 구조 또는 분산 전자 네트워크라고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첫 번째 표를 보시면은 각 블록의 거래 장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블록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했는데 블록을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 단위가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이 기록된 데이터를 갖다가 서로 블록 간에 연결을 한 것을 우리가 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체인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우리가 해시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연결한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이것을 체인 형태의 장부를 하나의 공통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분산 장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분산 장부를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기술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면은 암호 해독에 성공을 해도 네트워크와 참여자 간의 노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블록상의 공개 장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블록체인은 해킹이라든가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블록체인 기술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P2P라고 하는 전자화폐 시스템의 논문에서 비트코인을 거래 당사 사이만 오가는 전자화폐로 정의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다시 한번 정의하면은 중개기관 없이 P2P 거래가 가능한 탈중개성과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탈중앙성이 가지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이와 같은 사상의 중점을 두는 이와 같은 기술이다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은 블록체인은 왼쪽과 같이 중앙 집중형의 기존의 시스템에서 오른쪽과 같이 분산 장부에 의한 같은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그래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의 네트워크에 분산해서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2P의 신뢰의 네트워킹
또는 P2P 신뢰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산 원점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신뢰라고 하는 신뢰 형성 메커니즘하고, 두 번째는 보상이라고 하는 체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앙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2P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위변조를 방지하는 이와 같은 등을 하기 위해서 이 합의하는 그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서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상대방이 인정해주는 이와 같은 합의하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신뢰를 형성하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보상체가 필요한데, P2P 네트워크 상에서 신뢰 확보에 기여하는 참여자들에게, 각 참여자들 노드라고 하는데, 참여자들에게 상응하는 어떤 그 보상 체계가 필요한데, 이 보상 체계를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우리가 보상 체계로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컨센서스라고 하는 신뢰 형성 메커니즘과 현재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리플이라든가 같은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계층 구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그 하는 데이터의 그 머글트리라든가 해시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의 그 기본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P2P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네트워킹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합의하는 컨센서스를 하는 합의 구조 메커니즘이 있는데, 거기에 POW, POS 또는 DPoS라는 합의 컨센서스 메커니즘이 있고, 그 위에 비트코인이라든가 리플이라든가 발행 수수료라고 하는 보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한 것이 이더리움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를 응용해서 적용하는 암호화폐와 응용 분야별 그 디앱의 그 메커니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6가지의 그 계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그 파라다임의 그 변화를 살펴보면은, 기존에는 중앙에 있어서의 그 모든 통제를 통해서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분산 통제 시스템으로 그 파라다임이 변화되기 때문에 통합 관리에서 동일 장부의 그 개별 관리하는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고, 중앙 통제에서 분산된 자율 의사 결정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는 이와 같은 파라다임의 그 변화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통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거래에서 중개자 없이, 여기서는 중개자 없이 참여자 간의 소유권을 이정하는 직거래 장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자라는 것은 지불 방지라든가 소유권의 이병조를 방지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중개자 없이 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소유권을 이정하는 대상물이 컨텐츠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여러 가지 이 대상을 이전하는 직거래 장부, 대상을 이전하는 장부로서 직거래 장부, 이것을 분산 복제 장부 또는 P2P 장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자 없이 참여자 간의 소유권을 이정하는 직거래 장부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설명하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유형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 이와 같은 3가지 형태가 있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했던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그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참여자들이 그 모든 거래를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얘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와 같은 형태의 그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 속도가 상당히 더디게 되죠. 그래서 실제 거래를 할 때는 상당히 그 일반 우리가 결제를 할 때 카드라든가 이와 같은 바로 1초 안에 결제를 할 수 있는데 여기 15초 이상 걸리게 되기 때문에 거래할 때 상당히 불편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래의 속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참여된 허가된 참여자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소수의 노드로 구성되어서 거래의 속도를 그 블록체인에 생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서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IBM에서 개발한 것이 하이퍼레츠 형태로 이제 기업가들 중심으로 관련 있는 참여 기업들만 참여한 것 같은 블록체인이 IBM에서 개발한 하이퍼 블록체 패브릭이 되겠습니다. 이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소시엄 형태는 다수의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을 상호 연결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의 장점만을 결합해서 연결을 한 것이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A 형태는 상호 합의에 의한 연합 형태가 있고, 타입 B는 이제 블록체인의 파생 블록체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기술의 유형과 특징에 따라서 공개형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거래 참가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탈중앙화의 그 이념에는 그 충실하지만은 확장성이 어렵고 거래 속도가 느리고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 증명에서는 이것을 이제 컨센서스에서 POW라고 하는 알고리즘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데는 암호자산에만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기업에서 활용되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라이빗 형태의 그 블록체인은 중앙기관이 모든 권한을 그 보유하고 있고 특정 회사에만 허가된 노드만 그 참여를 하고 있어서 확장성이 있는 반면에 그 속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어서 인증이라든가 물류, 투표 이와 같은 기업의 주로 특정한 기업의 사업 목표를 그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콘소시엄 형태는 공개형과 프라이빗 형태의 그 장단점을 결합해서 운영되고 있는 형태로서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은행권에서 활용되고 있는 R3CB가 주로 콘소시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형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이 지금 현재 많이 진화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보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로 우리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세대는 처음에 블록체인이 나타난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1세대 2014년도까지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합의 방식이 POW의 그 방식으로 모든 거래에 참여자들이 그 참여를 하는 속도가 상당히 더딘 이와 같은 그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개발을 한 것이 2015년도에 부터력이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을 해가지고 합의 방식은 POW에서 POS의 지분 증명 방식으로 그 합의 방식을 개선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계약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보상을 그 적게 하면서 지분 참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세대는 2019년도부터 24년도 이오스라든가 이와 같은 형태가 지금 진화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장점은 중앙 집중 기관을 견제를 할 수 있는 분산화되기 때문에 중앙기관의 일방적인 어떤 시장 지배라든가 이와 같은 것에 견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확보돼서 신뢰성이 요구되는 금융이라든가 의료, 물류, 인증, 투표 분야에
많이 그 쌍방향으로 이와 같은 신뢰 확보를 통해서 분산 장부의 그 확보를 통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로서는 이제 금융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발달되고 했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 일부 국가들에서는 전 세계 한 20% 정도가 금융의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외계층인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소외계층들한테 금융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포용적인 그 금융을 할 수 있는 같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기관의 일방적인 신뢰를 강요하고 기존의 전통 금융기관들이 중앙기관이 정보만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은 직접적으로 그에 대한 개인의 자존감이라든가 이것들을 확보할 수가 없는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인의 그 자아실현이 자존감을 확보할 수 있는 같은 그 기술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을 초월한 탈중개성과 탈중앙성을 통해서 시공간의 모든 거래 비용을 줄여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집중의 그 기술에 비해서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안전성, 편의성 측면에서는 비교 열의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탈중개성이라든가 탈중앙성, 자동 계약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뢰의 가치와 자아실현 가치의 분야에서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초기 단계에 있어서 계속 진화 발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또한 보상의 필요가 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그 지자체라든가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 지금 많이 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 지역에서의 그 지역화폐라든가 우리가 투표할 때 그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투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중국과 싱가포르 같은 데서 자금의 결제라든가 송금이라든가 무역금융 은행 간의 그 거래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제 스마트 시티의 그 개념에 블록체인과 IoT와 스마트 계약을 연결해서 스마트 시티의 그 디자인할 때도 그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블록체인에 있어서 그 스마트 계약이라는 결제 수단이 필요한 민간 비즈니스 영역에다가 퍼블릭 블록체인을 그 같이 도입해서 진화 발전하려고 하는 영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맨하탄 지역의 부동산 거래의 그 투명화를 위해서 그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증권형 거래, 장외시장 거래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원사 증명을 활용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2009년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도입되고 2015년도에 일반 대중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술의 이슈라든가 발전 방향이 크게 9가지 분야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방금 아까 설명드린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간에 있어서의 그 거버넌스, 권한 부여와 그 인센티브의 그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문제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문제. 그 다음에 탈중앙의 거버넌스에서 합의 알고리즘을 POS에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PBFT라든가 같은 어떻게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는 합의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느냐. 또한 각 블록체인 간에 서로 상호 운영이 상호 호환이 안 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간에 서로 호환을 하기 위한 그 블록체인의 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서 보상을 할 때 개인 키의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키를 안전하게 할 것이냐 하는 시큐리티의 그 존의 관리의 문제가 앞으로 기술을 어떤 형식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장부에 있을 그 장부에 있어 거래 처리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합의 알고리즘과 병렬 처리 방식을 할 것이냐, 개인의 데이터 저장을 영지식 증명을 할 것이냐, 동영화, 암호화를 할 것이냐, 또한 현재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과거의 거래의 내역을 전혀 수정이 불가능한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거래의 내역을 수정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이중체인의 문제,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복 저장과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산 저장하느냐 하는 이 같은 기술이 앞으로 계속 진화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크게 풀어야 될 세 가지의 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블록체인의 그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분산성과 보안성, 확장성이 있는데, 분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보안성이나 확장성이 줘야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OW 방식이라든가 POS 지분 방식에서 탈중앙화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노드의 참여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 노드의 참여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보안성, 확장성은 더 늘어나지만 보안성이 침해되고, 보안성을 더 늘리다 보면은 확장성이라든가 탈중앙성이 줄어들게, 이와 같은 하나의 이와 같은 틸레마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원천 기술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각 기술 개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각 플랫폼에서 해결하려고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틸레마, 분산성과 보안성, 확장성을 위해서 블록체인에 있어 유효성을 증명해서 노드의 참여자들이 많을수록 분산성은 높아지고 보안성은 향상되나 확장성에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은 샤딩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샤딩이라고 하는 기술은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대용량 처리를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서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곳에 노드만 분산 저장하는 것 같은 기술을 우리가 샤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과제로서는, 개발해야 될 과제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네트워크라든가 관리 주체, 처리 속도, 거버넌스, 규정 절차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을 개념하고 요건을 정립하는 것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서 미흡한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활용하느냐 문제가 이제 앞으로의 기술 개발 과제의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 취소 가능성과 신뢰성의 유지의 문제, 이중 지불 방지의 문제에 있어 이를 취소하거나 복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소를 하고자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취소를 가능하는 기술을 개발하느냐 문제가 이제 두 번째 기술 개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과 운용할 때 상당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재한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검증 절차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와 같은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확장성 및 거래 속도를 늘리다 보면은 보안성이 저해되고,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개선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의 처리 속도와 보안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다음 기술 개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합의 절차 마련과 이 다수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서의 지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상호 호환성을 위한 그 기술 표준화의 문제, 또 개인 정보가 이제 잊혀질 권리가 있는데 블록체인은 한번 저장되면 그 삭제가 불가능한데 개인의 삭제에 잊혀질 권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 같은 문제를 어떻게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계약의 안전성이라든가 법적 근거가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의 그 정의라든가 효력이라든가 성립 시기라든가 기술 검증 방법을 어떻게 그 법적으로 그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거래 익명성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자금 세탁이라든가 마약에 이와 같이 많이 블록체인의 그 가상화폐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세금의 부과를 어떻게 국경 간에 또 해야 될 것이 문제. 그러니까 그 앞으로 법 제도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회사 제도라든가 증권 제도라든가 국제 간에서의 그 여환 거래라든가 각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공정 거래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분산 잘 조직 이 같은 것에 현행 법 제도와 상당히 많이 충돌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CBDC라고 해가지고 가상화폐를 이제 많이 이제 테스트로 많이 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일 때 기존의 통화 정책하고는 어떻게 충돌되고 이게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 같은 현행의 법 제도의 그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법 제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앞으로 개발해야 될 우리가 로드맵을 썼는데 그게 기술 기반 기술의 그와 확장 기술, 서비스 기술이 이제 2022년까지 1차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로드맵으로 기술 개발을 그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암호화폐의 그 분야, 두 번째는 이제 공공 보안 분야, 세 번째는 산업에 응용되는 분야,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거래 결제 분야에 이제 적용되는 분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암호화폐 분야는 가장 많이 지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2017년대 우리나라에 가장 큰 가상화폐 열풍이 불어가지고 많이 가격이 하락했다가 최근에는 급속하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큰 이제 2천만 원 이상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라든가 금융권에서 블록체인을 하나의 그 디지털 자산으로서 활용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 제도권에서 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을 해서 그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 시대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권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디파이 새로운 이제 금융 거래 방식이 이제 새로이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보안 분야에서는 이제 에스토니아에서는 2015년도에 블록체인과 연결한 전자 시민권을 그 블록체인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레지던스 카드를 통해서 결혼이라든가 출생, 계약 증명을 그 신원 인정 증명을 하는 것 같은 분야가 되고 있고 현재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신원 인증 분야로까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의 응용 분야로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IBM의 그 IoT 기술을 이용해서 ACT 플랫폼을 통해서 계약서부터 B2C에서 삼성전자 스마트의 그 세탁기의 그 IoT 회로를 통해서 소모품 주문이라든가 유지 관리라든가 차량 이동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거래를 하는 이와 같은 산업 분야로도 그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신원 인증을 통해서
산업의 응용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결제 분야에서도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결제를 통해서 그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앞으로 진화되고 있는 그 방향은 블록체인 기술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서 블록체인 1.0에서는 이제 POW 방식, 2.0에서는 이제 POS 방식, 3.0에서는 DPoS 방식, 4.0에서는 이제 병렬 블록체인 방식으로서 이제 진화되고 있으면 앞으로 이제 새로이 그 취소 불가능한 그 블록체인이 그 새로이 그 진화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블록체인의 유형도 공개형, 컨소시엄, 폐쇄시형에서 이제 그 유형이 새로운 형태의 플라즈마 프로젝트와 같은 형태로 융합 발전되고 있어 진화 발전되고 있는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블록체인이 그 상호 공존을 하면서 지금 진화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정책 지원이라든가 규제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의 기술가 확단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가 같이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블록의 생성 기술이라든가 처리 속도, 탈중앙성, 그 다음에 보안성과의 조화, 표준화 같은 문제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발전 진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이제 비즈니스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그 관련 제도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법제도적으로도 가장 큰 신규 서비스를 진화 발전하는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을 위해서는 비즈니스와 IT와 법 제도 간에 이제 앞으로 협업이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현재 단순한 기술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이제 4차 산업의 그 기초 인프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사상을 기초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서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블록체인의 그 활용을 위한 새로운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블록체인의 제도화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